분량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몇 자라고 나왔어요? 1917자라고 나왔죠. 저 정도 분량 되면은 긴 지문이야 짧은 지문이야? 당연히 긴 지문이죠. 이 정도 분량이면은 긴 지문이야 긴 지문.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재 컨셉이 뭐냐면요. 처음 보는 긴 지문 컨셉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처음 보는 긴 지문 첨보긴. 뭘 보긴? 첨보긴. 뭘 보니? 첨보긴. 자, 처음 보는 긴 지문이다. 여러분들이 풀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길고 2000자 안팎으로 길고, 알겠죠? 그런 지문들만 추려서 보고 있으니까,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오늘 이 시간 컨셉은 또 뭐냐? 특징.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은 가나 복합 지문 있죠? 빨간 펜으로 한번 써보세요. 가 더하기 나. 이 복합 지문에서 문제풀이의 핵심이 뭐죠, 여러분? 이 복합 지문의 문제풀이 핵심은 뭐예요? 뭘 찾는 거? 차이점. 차이점을 찾는 게 핵심이거든요. 왜냐면 가, 나 복합 지문에서 항상 물어보는 게 뭐죠? 가와 나의 공통점 차이점 물어보죠. 그 다음에 나에 있는 니은으로 가에 있는 기억을 평가, 비판하라고 하죠. 그쵸? 그런 거 꼭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틀리는 걸 봐보세요. 항상 그런 걸 틀려요. 비교하는 걸 틀린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 연습에 딱 들어맞는 게 선생님의 읽기 방식. 그쵸? 비교사항 찾아, 차이점 발견. 비교사항 찾아, 차이점 발견. 이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그 연습 해보는 거야. 이 연습이 충분히 잘 돼 있으면은 가나 복합 지문에도 적용이 가능하죠. 이 지문 자체가 가나로 지금 나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긴 지문이라는 점에서는 같고, 알겠죠? 긴 지문이라는 점에서는 같고, 문제 풀이, 접근 방식도 같은 거예요. 이 연습이 잘 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제할 때 뒷장 넘겨봐. 3번 지문, 4번 지문, 구독일 해가지고, 자, 풀이 권장 날짜가 있잖아. 풀이 권장 날짜가 뭐 7월 10일 뭐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2개씩 풀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미리 푸실 때도 지문 뒷면에 보시면은 각 지문 뒤에 딸려있는 지문 분석표 있죠? 그걸 미리 작성해 오시면 좋죠. 일단 틀려보는 게 좋아요. 선생님, 이 지문은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비교사항도 없고 비교사항 사이에 차이점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상태일 거거든요. 그걸 자꾸 틀려봐야 돼요. 틀려보고 수업 시간에는 이제 이게 비교사항이고 그냥 이게 차이점이었구나. 정정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틀려보고 정정하고 틀려보고 정정하고 이러다 보면 가나 복합지문 문제없이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등급 나오려면은 최소한 3등급 이상으로 올라가려면은 최초의 관문이 뭔지 아세요? 복합지문입니다. 복합지문에서 틀리냐 마느냐가 3등급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거든요. 80점대 오르냐 못 오르냐는 가나 복합지문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여기에 초점을 두고 구평에서도 한번 우리가 도전해봅시다. 최소한 못해도 3등급 이상은 나와보자. 가나 복합지문 맞춰보자. 자, 갑니다. 7월 3일에 풀었어야 할 지문이고요. 항상 출발할 때 이제 실전이 다가오니까 정말 쫄린다. 나 독서 너무 쫄린다. 15분 남은 시점에 독서 시작한다. 20분 남은 시점에 독서 시작한다. 그런 친구들은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문단별로 번호 붙이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각 문단 첫 줄에 첫 칸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붙여놓고 심호흡을 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심호흡을 하면서. 또 이제 어떤 친구들은 너무 떨려가지고 글이 잘 안 보인다 그러는데, 글이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번호 붙인 다음에 각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다가 밑줄만 한번 그어놓고 번호 붙일 때 각 문단의 첫 문장에 밑줄 한번 그어놓고 다시 1문단으로 돌아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정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글이 너무 떨려갖고. 그러면은 각 문단 첫 문장에만 밑줄을 다 찾아가지고 긋고 번호 붙이고 밑줄 긋고 번호 붙이고 밑줄 긋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문에 어떤 표시가 돼 있겠어요? 이렇게 1이라고 쓰고 밑줄, 2라고 쓰고 밑줄, 3이라고 쓰고 밑줄,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이에 좀 심호흡이 좀 골라지면서 집중력도 발휘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무작정 그냥 읽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라도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1문단 갑니다. 자, 1문단 가시고요.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 이해해야 되냐, 발견해야 된다. 화제를 발견해라. 이렇게 항상 이게 왔습니다.
화제를 찾아야 비교사항도 보이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요. 첫 문단 딱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에 복지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문장 가니까 또 보세요. 역시 복지라는 단어가 보이죠? 세 번째 문장 가려고 하는데 문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했을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나와 있는 복지가 핵심어라는 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노출된 복지라는 단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두 번째 문장 보면은 인간복지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한번 딱 해보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라고 의문형을 던진 다음에 다시 한번 복지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가 뼈박이죠. 화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지? 인간복지를 결정한 게 뭐야? 이제 앞으로 들려줄 얘기가 이제 본성이나 요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어떤 게 충족되어야,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복지가 실현됐다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찾기가 매우 쉬워요. 그쵸? 비교사항 갑니다. 이게 출발점이야.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의 초점은 뭐라고요? 가나, 복합지문, 정복.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비교사항을 찾아야 돼요. 가하고 나의 쟁점이 되는 화제를 찾은 다음에 일단 화제가 뭔지를 알아야 그걸 기준으로 가나의 차이점을 찾을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가나에서 말하는 게 뭔지를 알려면 기준인 화제 찾고 그 다음에 비교성을 찾아야 돼. 그것을 기준으로 비교성이 뭐냐? 이문단 간다. 이문단 갑니다. 자, 정해진 위치에 약속된 정보가 나온다. 정해진 위치 1문단에 화제를 찾았고요. 정해진 위치 2문단 아래로 가서 비교성 찾습니다. 오, 찾기 쉽죠? 쾌락주의적 이론 형광펜 색깔. 자, 비교성 1번 되겠죠? 쾌락이라고 줄여 적겠습니다. 자, 비교성 1번 쾌락이 결정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줄의 빗줄 쾌락의 정도가 복지 수준을 결정 형광펜으로 색깔. 얘가 이제 차이점이야. 이걸 발견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의 정도가 복지의 수준을 결정한다. 차이점 칸에다가 복지 그리고 이제 화살표 이렇게 내리면은 간단히 정리될 것 같아. 쾌락을 두 번 쓰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 차이점 칸에. 그러니까 쾌락이 복지를 결정한다 이거야. 정도라는 말 보여요 안 보여요? 정도가 수준을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쾌락의 정도가 크다 그러면은 쾌락의 정도가 크다 그러면은 복지의 수준도 높아져 낮아져? 높아지겠죠. 그다음 만약에 쾌락의 정도가 낮다 혹은 없다 그러면은 복지의 수준도 없거나 낮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관계. 자, 그다음 또 내려갑니다. 전체가 무슨 이론이에요? 욕구 충족 이론입니다. 욕구 충족 이론의 형광펜으로 색깔 해볼게요. 욕구 충족 이론. 그래서 줄여서 욕구라고 비교사항 2번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욕구. 이 비교사항 찾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차이점을 간파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오늘 내가 또 한 번 독수의 개념 자료를 펴라고 할 건데 미리 준비한 게 좋을 거예요. 욕구 충족 이론도 비슷하죠. 복지를 결정하는 게 뭐란 얘기예요. 그렇죠? 개인이 요구하는 것이 충족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복지 수준. 자, 형광펜으로 색깔. 얘가 역시 또 차이점 되겠죠? 차이점. 그래서 차이점 칸에는 이렇게 욕구에서 화살표 내리고 복지라고 똑같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또 단어가 뭐라고 나왔죠? 정도, 충족되는 정도라고 했으니까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에 따라서 많이 충족됐다 혹은 충족됐다 자체면은 복지가 실현됐다 또는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욕구가 실현되지 않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실현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복지도 낮아지겠죠. 그 수준 자체가. 그렇죠? 정도에 따라 수준이 결정된다 이거예요. 됐죠?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도대체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쾌락이랑 욕구랑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 얼핏 봐서는 맞아 보이잖아요. 그쵸?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일단 물어볼 거야. 자, 셋째 갑니다. 셋째는 자, 객관적 목록 이론 있죠? 자, 형광펜으로 색깔. 객관적 목록 이론. 줄여서 객관이라고 비교상 세 번째로 쓸 겁니다. 비교상 세 번째. 객관적 목록 이론. 그래서 3번은 목록이라고 줄여줘 볼게요. 목록. 객관이 아니라 목록이라고 써볼게요. 목록.
리스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리스트. 그 리스트에 올라있는 게 실현이 되면 자 차이점에 또 색깔 해볼까요? 목록을 기준으로 색깔 그것이 실현되는 정도에 따라서 복지 수준 결정 색깔 딱 해볼게요. 그러니까 목록 즉 리스트에 있는 게 실현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복제 수준이 결정된다 이거였어요. 목록에 있는 게 얼마나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복지도 결정되고 실현되지 않았거나 그 목록에 해당되는 거에 실현되지 않았거나 혹은 약한 수준으로 실현됐다. 그럼 복지 수준도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빨간색 밑줄 여기 이제 목록 속에 나와 있는 사례가 나와 있죠. 보세요. 통상적으로 자율적 성취, 지시, 친밀한 인간관계, 미적 향유 같은 게 리스트야 리스트. 쉬운 거부터 가볼까요? 자 이제 거기 들어보시고요. 선생님의 울트라 캡숑짱 베스트셀러 21세기 불의 명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창적인 크리에이티브의 유니크한 자료 저의 영혼이 담겨있는 21세기 마지막 불의 명저 지금 당장 클릭 한 번으로 전 페이지가 슈슈슉 출력되어 나오는 그런 한 번도 출간된 적 없고 절판된 적은 더더구나 없는 클릭 한 번으로 전 페이지가 슈슈슉 출력되어 나오는 독서의 개념 안 하기로 했는데 몸이 반응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하기로 했지만 몸이 반응하는 걸 그쵸? 아이쿠야 수능 국어에 꺾이지 않는 신소 굽히지 않는 신소재 녹지 않는 신소재 저의 안무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뭘까요? 요거부터 가봅시다. 쉬운 거부터 요거부터 가볼게요. 요거부터 가봅시다. 택민이가 얘기할 거예요. 욕구 충족 이론이랑 목록, 객관적 목록 이론이랑 둘 사이의 차이점 먼저 갑시다. 독서의 개념 몇 페이지를 봐야 됩니까, 여러분? 지겹습니다. 몇 페이지? 15페이지. 15페이지 보라고. 15페이지. 그 대입한 가운데서 활용할 만한 거 뭐가 보여야 돼? 미니? 얘기해볼까? 둘 사이의 차이점이 둘 사이의 차이점.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눈빛으로 얘기해버리네요. 오늘 눈빛으로 얘기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객관적인 거죠? 네. 누가 정한 겁니까? 사회가 정한 겁니까? 개인이 정한 겁니까? 시작. 사회가 정한 거죠. 사회가 정해서 주어진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객관이라는 말을 쓴 거죠. 이미 객관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객관이라고. 그러면 욕구는 뭡니까? 객관적인 겁니까? 주관적인 겁니까? 욕구는 주관적인 거죠. 간단하잖아요. 그쵸? 제목의 단서가 이미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목록이론은 외부에서 주어진 거고 이미 결정된 것이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아니라 확정적인 것이고 알겠죠? 근데 이 뭡니까?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욕구 충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지극히.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밑줄 그었던 거 칠판 보세요. 빨간 펜으로 밑줄 그었던 것들은 네가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그쵸? 근데 주관적 성격을 띠고 있는 욕구 충족 이론은 반드시 네가 원해야 돼요. 알겠죠? 저는 피자 두 판을 한꺼번에 처먹는 거를 원합니다. 욕구합니다. 근데 이 피자 두 판 처먹는 거 있어 없어? 없거든요. 객관적 목록 이유는 피자 두 판이 없어요. 근데 나의 욕구는 피자 두 판을 원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 차이입니다. 다를 수 있죠. 지금 당장 택민이가 원하는 건 뭘까요? 궁금해집니다. 네가 원하는 욕구 말해줄 수 있을까? 지금 뭘 원합니까? 지금 당장 원하는 거. 집에 가는 거. 귀소 본능. 그렇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라는 욕구. 그렇죠? 그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없잖아요. 그쵸? 그 차이에요. 그 차이. 자, 그럼 다시 요걸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욕구 충족 이론이랑 쾌락이랑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 둘을 가르는 단어, 대립항을 또 15페이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수국에 꺾이지 않는
불굴에 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바람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묵직한 수능국어의 신소재. 신소장님께서 대답해 보겠습니다. 코팅까지 해가지고 밤낮으로 뜯어 먹듯이 집어삼킬 듯이 번주표를 숙달한 중인 우리 신소재님. 1번과 2번 사이의 차이점. 대입항.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입항. 자, 힌트를 다시 드릴게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칠판 보시고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거든요. 얘가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입니다. 여러분 1, 2, 3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쪽에는 속하지만은 다른 쪽에 속하지 않고 또 다른 쪽에 속하지만 또 제3의 녀석과는 또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쾌락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뭡니까? 이 둘 사이를 가를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말은 이제 특수한 거냐 보편적인 거냐 이 상황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얘는 보편적인 것이라면은 얘는 특수한 겁니다. 특수. 자, 괄호 처리한 게 1, 2번 사이의 차이점이에요. 자, 이걸 생각해 본 친구들이 거의 없을 거거든요. 자,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드립한 가운데서 주관객관 이후에 뭐가 있어? 보편특수, 보편특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번 줄입니까? 신소영님, 그건 알아볼 수 있죠? 6번째 줄 보세요. 6번 줄. 보편특수. 여기 있어요. 독서의 개념. 저의 구조의 명제는 어디 있습니까? 독서의 개념 어디 있어요? 자, 보편특수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뭔 소리예요? 네가 지금 한 끼 굶은 상태, 공복 상태에 현준아? 현준이 선생님한테 마음을 주나? 현준아? 마음을 주나 안 주나? 현준아? 야, 일어나! 현준아? 선생님 봐. 날 봐. Look at me. 날 보라고, 현준아. 현준이 맞잖아, 현준아. 불러봐. 날 보라고, 날. 날 보라고. 아니, 거기 보시라고, 날 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쾌락하고 욕구라는 거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그치? 근데 네가 지금 한 끼를 굶은 상태가 제일 먹고 싶은 거 뭐야? 한 끼를 굶었다 치고 제일 먹고 싶은 거. 뭘 먹고 싶어? 와, 진지합니다. 야, 그렇게까지. 뭘 먹고 싶어? 좋습니다. 짬뽕이라고 합니다. 짬뽕은 더 안 돼. 짬뽕. 삼선 짬뽕. 그렇죠? 오징어 잔뜩 들어간 거. 거기 후쿠시마에서 잔뜩 수확해온, 네, 후쿠시마에서 온 그 해산물이 잔뜩 들어간 짬뽕. 후쿠시마 짬뽕 괜찮네요. 그 뭐죠? 원래 짬뽕 졸라 유명한 거? 뭐죠? 나가사키. 나가사키 말고 후쿠시마 짬뽕 좋아한답니다. 후쿠시마 짬뽕이죠. 해수조에 수조에 들어있는 그 이끼끼 물 잔뜩 좀 넣어가지고 끓인 다음에 거기 후쿠시마에 오징어 넣고 끓이는 후쿠시마 짬뽕이 있어요. 그 후쿠시마 짬뽕을 먹고 싶은데 이거야. 이 욕구하는 거는 후쿠시마 짬뽕이에요. 후쿠시마 짬뽕을 욕구하는데 선생은 억지로 짜장면을 먹이는 거예요. 벌려 퍽 쑤셔 넣어봐. 그러면 먹기 싫었는데 짜장을 먹었잖아. 꿀꺽 하고 공복을 채울 거 아니야. 그럼 뱃속에서 쾌락을 느끼 안 느껴? 느끼죠. 뱃속에서는 쾌락을 느끼죠. 신났죠. 빈 뱃속에 짜장면이 들어갔으니까 신났지. 여기는 쾌락을 느끼는 거거든요. 기쁨을 막 느끼는 거예요. 뱃속에서는 내 머리와 무관하게 자동이죠. 자동. 그죠? 근데 이 쾌락주의 이론에서 비추어 보면은 현준이는 복지가 증진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원하지 않는 짜장면을 잔뜩 먹어서 공복을 채웠어요. 빈 배를 채운 거야. 그러면은 복지 증진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된 거잖아요. 공복 상태에서 채워진 느낌으로 쾌락을 자동으로 느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욕구 충족 이론에 따르면은 복지가 증진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왜냐면 지가 원하는 거는 뭐였어요? 현준이가 원하는 건 후쿠시바 짬뽕인데 그 시바 짬뽕이 아니라 짜장면을 먹었으니까 원하는 걸
충족시키지 못했으니까 복지가 증진이 안 된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욕구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거야, 특수한 거야? 특수한 거예요. 저마다 다른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이건 놓으면 자동이야, 놓으면 자동.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봐. 이렇게 차이점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게 어려워. 이 둘 사이 차이점 보기 어렵죠. 구분하기 어려워.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1번에도 해당하고 2번에도 해당하고 3번에도 해당하는 게 은지님? 은지님 맞아요? 은지님 맞죠? 우리 이현희 친구님. 아니에요? 뭐였죠? 민지. 민지야, 은지야? 민지 맞아요? 오케이. 이름이 기록이 남을까봐 두려운가봐요. 괜찮아요. 조회수 없음이에요. 괜찮아요. 네, 누구도 안 봐요. 오케이? 자, 여기 이제 세 개의 이론이 동시에 겹치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쾌락도 충족되면서, 쾌락도 느끼면서, 욕구도 충족되면서, 리스트에도 있는 거. 기본적으로 뭐부터 출발하는 게 제일 쉽겠어요? 1, 2, 3번 중에. 저 교집합 찾으려면은, 세 집합의 교집합을 찾으려면은, 뭐부터 출발하는 게 가장 간단해요? 일단 가장 확실한 건 3번. 목록에 있는 걸로 출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고르세요. 여기 주어진 것들 중에서. 어디 갔니? 주어진 것들 중에서 아까 우리 체크한 거. 주어진 것들 중에서 하나만 골라주세요. 자, 어떤 거? 그런 목록에는 이런 게 있다. 밑줄 그은 거 있죠? 보이죠? 골라보세요. 아무나. 빨간 펜 밑줄 그은 거 중에. 또 진지합니다. 네. 그냥 적당히. 자. 어떤 걸 원합니까? 다행히 녹음이 안 됐네요. 후쿠시마 발언 위험했는데 녹음이 안 됐습니다. 살았습니다. 괜히 깝치다가 지읒될 뻔했습니다. 네. 괜히 깝치다가 혹시 뭐 화면에 이상이 있는지 봐주세요.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네, 신수님 잘 보세요. 자, 얘기해 보세요. 깜빡거리지?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알았어. 지식이라고 할게요. 지적인 느낌이 나는 친구니까요. 거꾸로 박아놨네요. 와, 진짜 센스 쩐다. 거꾸로 치놓고 와, 그러면 하나도 녹음이 안 미쳤다. 자, 아무튼 민지님이 고른 거는 지식이에요. 지식 알겠죠? 지식. 근데 얘 봐. 지식을 리스트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 지식을 선택했어. 그러면 나는 지식을 얻는 과정으로서 재수생활을 하고 있다고 간주한다면은 지식을 나날이 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기준으로 하면은 목록 이론에 따라서 복지 수준 높아졌다 낮았다? 높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본인이 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자체를 원해서 하는 거라면은 재수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시 복지 증진된 거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지적인 쾌락까지 동반됐다면은 그쵸? 지적인 쾌락까지 느꼈을 거 아니야. 모르는 걸 알았을 때 그 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까지 동반됐다면 이 교집합은 민지 양한테는 지식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세 집합의 교집합이 이루어졌다, 만났다, 성립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뭘까요? 당연히 슬기 노래가 되겠죠. 여기 보면은 미적인 향유라는 게 있어요. 예술 장르인 음악 가운데서도 슬기의 탁월한 음악 듣고요. 제가 어떻습니까? 터원에서 총 한번 쏘고 빵이야 하면서 그 노래 있었잖아요. 그 뭡니까? 김정은 앞에서 불렀다고 하는 그 유명한 노래. 김정은한테 총질하고 왔다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죠? 그 제목이 뭐였죠? 그쵸. 뭐야? 무슨 보이? 배드보이. 김정은 너 나쁜 새끼야. 그러면서 앞에서 배드보이 김정은 새끼야. 내 총알이나 받아라. 그러면서 총 쏘고 와버렸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서현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슬기가 맨 가운데 센터에서 턴한 다음에 이렇게 장총을 쏘고 와버렸어요. 원래 권총으로 줄이자라고 했는데 장총으로 쏴버린 거예요. 김정은을. 배드보이! 김! 미스터 김! 배드보이! 그러면서 빵!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나빠? 그렇게 나빠? 이러면서. 그 노래를 들어서 제가 리스트에 있는 거 하나 충족됐죠. 복지 증진됐고 내가 원하는 노래 아니에요. 슬기를 항상 원하겠죠. 찬함께나 원합니다. 24시간입니다. 상시대기입니다. 그 다음에 쾌락도 어때요? 동반 되겠죠. 이러면서 그쵸? 총 맞고 전율하는 거죠. 그쵸? 아까 길동이 구름 사이로 올라간 느낌으로 붕! 정적.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해결됐습니다. 자, 이제 현관편 색깔할게요. 그만 보세요. 자, 다음 문단으로 내려갑니다. 욕구 충족 이론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지지를 많이 받는다. 지지 이게 아니고요. 옹호한다, 찬성한다 이런 얘기죠. 지지 떼찌 이게 아니에요. 그만 봐.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쾌락주의 이론을 비판하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다음 문단 내려갔어요. 우리 쾌락주의 이론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필수적이지는 않다. 뭐가요? 느낌을 갖게 되는 거.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빨간 펜 밑줄. 자, 이게 이제 누구 입장에서 욕구 충족 이론 입장에서 뭘 비판하는 거예요? 쾌락주의 이론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형광펜 색깔 하지 말고 빨간펜 밑줄이에요.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칠판 보세요. 쾌락은 느끼지 않더라도 뭐죠? 욕구는 충족될 수 있잖아요. 그쵸? 이 노란색 빗금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야 한대요. 느낌은 있어 없어? 어떤 느낌, 어떤 쾌락도 없고 그러나 욕구는 충족된 거죠. 그죠? 여러분들 재수하는 것 자체가 쾌락이 수반된다라고 할 수만 없잖아요. 그쵸? 지금 굉장히 괴롭잖아요. 아까 택민이가 제일 원하는 거 뭐? 고홈이었어요. 여기가 지옥 같거든. 그러니까 쾌락은 전혀 느끼지 못해. 그러나 이 지옥을 지 발로 걸어 들어온 거잖아요. 지 발로 지옥에 온 거야. 사사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지 발로 온 거예요. 그쵸? 지가 원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욕구 충족 이론에 따르면 복지가 증진된 거죠. 지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쾌락은 수반되지 않아요. 그쵸? 집에 가고 싶대. 어머니께서 안 보십니다. 알겠죠?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객관적 목록 이론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마지막 문장 간다. 그 목록이 없는데 복지가 실현될 수도 있죠. 마지막 문장에다가 색깔.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지만 복지에 기여하는 경우에다가 빨간펜 밑줄 할 겁니다. 이걸 그림 속에서 노란색 빗금으로 또 체크해 볼게요. 아니, 복지 목록에 없는데 욕구가 충족된 결과 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록의 여집합에다가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체크해 보면은 이 녀석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죠.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이 목록에는 없지만은 복지 증진되는 전제가 뭐죠? 욕구가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지식을 쌓는 과정이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뭡니까? 경제적 클래스를 높이기 위한 자기만의 선택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어떤 것도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보면 목록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자기가 그쵸?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수라는 게. 그러면 리스트에는 없지만 내가 재수한다. 그러면 그것도 복지 증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꼭 리스트에 있는 것만 우리에게 복지 증진 가져오는 건 아니다. 이거죠. 다음 문단 갑니다. 이제 추가 정보를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문제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형광펜으로 색깔. 문제점.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칠판 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 포인트가 뭐냐면은 가나 복합 지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정복, 복합 지문, 정복이었는데 중간에 나오는 비판하는 거 욕구 충족 입장에서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화살을 아까는 바깥쪽으로 쐈는데 화살을 자기를 향해서 쏘는 자가 진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내가 정리한 내용, 비교사항 사이의 차이점 정도에만 집중하시고 나머지 욕구 입장에서 쾌락 비판, 목록 비판 이런 거 보지 마. 목록, 쾌락 빼고 욕구 충족 입장에서 자가 진단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소 빠르게 읽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볼 거니까 그때 다시 오면 돼. 그 시간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문제점 일단 하나씩 체크해 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은 보세요. 욕구가 충족되더라도 복지가 증진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칠판 보시면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복지가 증진된다라고 했는데 욕구가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가 아예 생겨나지 않았거나 오히려 거꾸로 낮아지는 상황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게 있느냐 했더니 정보 부족이나 잘못된 믿음으로 나쁜 것을 욕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마약하고 싶어요. 이것도 욕구야 아니야. 욕구죠. 마약하고 싶어요. 극한의 천국의 느낌 받고 싶어요. 그쵸? 한빈님? 그쵸?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받고 있다고요? 유혹을 떨쳐내셔야 됩니다. 자, 나쁜 것 중에는 뭐가 있어요? 마약이 있어요. 마약을 맞고 싶다라고 하는, 먹고 싶다라는 욕구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나쁜 거예요. 욕구 충족됐다고 복지 증진되는 게 아니죠. 왜? 폐인이 될 거니까, 나 스스로. 그쵸? 복지 증진이 된 거 아니죠. 그 다음, 또, 나 자신과 관련된 거 말고, 타인의 삶에 대해서 욕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저 선생은 차사가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준님 있죠? 곤히 자고 있는 현준이 깨워가지고 막 짜장을 억지로 쳐 먹이고 나는 후쿠시바 먹고 싶다고 했는데 짜장을 먹이고 근데 막 배가 불렀다고 하고 나는 안 불렀는데 막 이러면서 하니까 현준이가 속으로 저 새끼는 차사가 안 잡아가나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근데 현준이 머릿속으로 원하는 거 만약에 실현됐다고 해봐. 수업하다가 갑자기 하면서 쓰러져. 그러면서 차사 출동! 하면서 선생님이 질질 끌려나가요. 그럼 저승으로 간다 이거야. 행리모 가는 거야. 오빠! 이러면서 날 잡아. 그러면은 현준이가 과연 복지가 증진이 될 거냐 이거죠. 된다고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선생님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수능에서 차지할 길이 없죠. 수능에 길을 헤쳐나갈 길이 없잖아요.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삶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실현된다 할지라도 나의 복지 증진과는 무관할 수 있죠. 왜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기사 보면은 저 새끼는 왜 안 죽어? 뭐 이런 생각 한 적 있죠? 그쵸? 근데 걔가 막상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져봐. 네 삶이 달라지냐?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오케이? 자, 정리됐습니다. 둘째 갑니다, 둘째.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가학적인 욕구, 이런 거. 가학적인 욕구. 같은 거. 반사회적 욕구. 반사회적 욕구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방금 얘기한 게 사실은 지금 뭐 저 새끼는 지옥이나 가버려라 뭐 이런 건데. 이제, 예를 들면 학폭 같은 건 학폭. 정확한 사례는 학폭이죠, 학폭. 그러면서 고데기로 친구 살을 찢었을 때, 이렇게, 그런 걸 원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저 녀석의 팔뚝에 고데기를 지지고 싶다. 이것도 욕구잖아요. 그쵸? 연진이 같은 애들의 욕구. 연진이가 이런 걸 원했잖아요. 반사회적인 욕구. 근데 그거 실현되면은 복지가 증진이 되냐?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내려갑니다. 충돌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충돌. 여러분들 일요일에 학원 나가서 자습해야 되는데 자습하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충돌한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근데 이때 해결할 수가 없죠. 왜냐면 욕구와 욕구만 얘기했지 어떤 욕구가 더 좋은 욕구인지는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할 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 문제점이 있다. 3가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연님, 뭐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욕구 충족 이론을 버리고 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3번째 줄 밑에서 3번째 줄입니다, 여러분. 밑에서 3번째 줄 이 욕구 충족 이론과 구별되는 여기다가 형광펜 색깔 합리적 욕구 충족 이론 색깔. 이거 둘 사이의 차이점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추가 정보 쓰겠습니다. 3번 추가 정보 정해진 위치 맨 마지막 문단에 그죠? 약속된 정보 추가 정보입니다, 여러분. 추가 정보는 일단 명칭 써볼게요. 합리적 욕구 충족 이론 형광펜 색깔 하시고 그 다음에 추정이라고 쓰신 다음에 추가 정보 칸에는 그냥 2글자로 줄여서 합리라고 써볼게요. 합리. 그러니까 합리적 욕구 충족 이론이랑 기존의 욕구 충족 이론이랑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색깔 다른 걸로 한번 눈에 띄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칠판 보시고요. 욕구 충족 이론이랑 두 번째 비교상 그 다음에 합리적 욕구 충족 이론이랑 추가 정보 둘 사이의 차이점을 독서의 개념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립항으로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우리 서현님이 한번 그쵸? 찾아볼까요? 둘의 가장 큰 차이를 대립항으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단서는 여기 있죠. 단서는 뭡니까? 모든 욕구들의 충족이 아니라 이게 단서야.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고 반대편에 그게 아닌 게 있으니까. 자, 대립항은 뭘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서현님? 그렇습니다. 전체와 부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서현님. 이건 전체와 부분이야. 욕구 충족 이론은 전체죠. 어떤 욕구든지 집에 가고 싶은 욕구, 선생이 돼져버렸으면 하는 욕구, 후쿠시바를 먹고 싶은 욕구, 그런 거 딱 포함하는 거야. 근데 합리적 욕구 충족 이론은 뭐죠? 딱 그것만. 이렇게 수많은 욕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많은 욕구들. 이루어 셀 수 없는 장맛비, 방울, 개수만큼이나 많은 욕구들이 있을 텐데 이 많은 수많은 욕구들 중에서 딱 요거
요걸 원한다는 거 아니야. 이게 뭐죠? 합리적 욕구다. 이거죠. 근데 이걸 누가 정했어? 모르죠.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뭐가 도대체 합리적인 욕구냐? 이거야. 저 많은 욕구들 중에서 콕 집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욕구란 도대체 뭐냐? 기준이 뭐냐? 뭘까요? 없죠. 그게 또 문제야. 그래서 형광펜으로 이제 색깔 했어요. 부분적인 겁니다. 부분적인 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욕구라고 했지만 이것도 모호해요. 그래서 이제 뻘쭘하니까 또 얘기합니다.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간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답변해야 하는 부담. 뭐죠? 어떤 욕구가 합리적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없다. 뭐가 합리적인데? 모르는 거죠. 엄마 기준으로 합리적인 게 있고 아빠 기준으로 합리적인 게 있고 그렇잖아요. 나하고는